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할 개각에서 장관들 풀어줄 거다. 그리고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비문으로 분류됐던 분들도요. 일단 장관 찍고 가면 친문이 돼서 이제 총선에 도입하라라는 뜻일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낙연 총리께서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나면 예, 친자가 앞에 붙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친문 확장판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장관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 뭐 친박으로 분류하지 뭐라고 또 분류를 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그게 일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일단 장관직 수행 이후에는 친문이라고 하는 지금 라벨을 하나씩 가슴팍에 달고 당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이종원 평론가님, 그러면 거론되는 분들이 뭐 김부겸 장관, 김현미 장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김영춘 장관도 있고요. 도종환 장관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 원래 이제 국회의원 하시다가 입각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선이 뭐 지금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는 복귀를 해야 이제 공천 준비도 하고 경선 준비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또 가을에 혹시 가을 정도에 추가 뭐 개각이 있거나 하다면 그때 또 출마하실 분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 청와대 그 참모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좀 많이 되고 그 정치권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친문을 총선 최전선에 배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지금 청와대 그리고 장관으로 계셨던 분들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현찬 평론가님, 지금 뭐 백원우 전 비서관, 양정철 전 비서관까지요. 이 총선 윤곽을 짜면서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커졌더라고요. 네,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를 제의받았다고 하고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원장이 되는 게 사실상 뭐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해요.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보 지역 내에 수많은 인사들이 이미 검증한 데이터가 있어 보이고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배치를 하면서 사실 이해찬 지도부의 민주당이 벌써부터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해찬 지도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탁월한 어떤 정무적인 역할을 보여야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킹메이커로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친문 그리고 또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원조 세력 간의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에 힘입어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친문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친문이라 불리는 분들이 여의도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 러시가 되면 이 당에서는 저렇게 힘 있는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술렁이기도 할 것 같아요. 당내 이 복잡한 권력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친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그리고 또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던 김부겸 지금 현 장관이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구분법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장관으로 입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친문 딱지를 달고 왔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게 뭐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친문을 전진 배치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헌합에 있었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시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총선 때 얼마나 잡음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총선을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 총선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한 게 결국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긴 했지만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시기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아마
심각하게 권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어렵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절박한 총선이다. 그렇게 본다면 차기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들을 당으로 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흔들리는 저는, 영남 잡기 위해서요. 더더군다나. 네, 이종원 평론가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하고 네.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 두 사람이 결국은 네. 당에서 그 직문 감별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지금 지금 부여하는 직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재영입위원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데리고 오죠. 네. 그럼 민주연구원 쪽에서는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선에 올라갈 사람들도 사전에 좀 이렇게 거르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 두 요직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친문 인사 두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과연 뭐냐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과연 이게 그 이해찬 대표의 생각일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청와대하고 교감하에 네. 이게 좀 진행된 인선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우상호, 박영선 의원처럼 비문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입각되는 것도 반반의 의중이 실린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비문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입각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총선 못 나가죠. 그렇죠. 총선 나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 장관들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이제 야권 쪽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럼 이분들 결국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 자리에 결국 누구를 보내게 했느냐. 네. 결국은 뭐 그러니까 그 친문계들로 이제 결국은 그 교체를 하기 위한 그런 카드로 지금 지금 이제 개각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총력전입니다. 여나 야나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요. 남의 같지 않은 상황임을 세 분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